안녕하세요. 역사인물을 프로파일하는 혜진쌤입니다. 자, 오늘은 원효라는 인물의 프로파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이 원효라는 인물의 수사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먼저 원효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역시 정부가 원효의 표준 영정으로 삼고 있는 사진이라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원효의 이름은 설서당 혹은 설신당이라고 하고 성이 설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원효라는 인물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단 본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효가 살고 있던 시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삼국시대 중 하나인 신라시대입니다. 자, 원효는 617년에 출생해서요 686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원효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신라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죠.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승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업적과 영향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심사상론, 두 번째는 불교의 대중화, 세 번째는 저술활동입니다. 자, 먼저 이 일심사상론에서 이 일심이란 참된 마음을 의미해요. 다시 적어보자면 참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라는 말이 있죠. 그 마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고 마음을 통찰해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사상이에요. 자, 정리해서 풀어보면은 모든 화합과 회통이 중요하다.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화합과 회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화합과 회통을 중시했다 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불교의 대중화죠. 불교의 대중화는 원효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에요. 불교를 많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거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 첫 번째, 아미타 신앙을 강조했대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 극락으로 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일반 백성, 즉 불교를 모르는, 불교 사상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한테 이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극락으로 간다는 신앙인 것이죠.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백성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대중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라 백성들을 불교 신자화 시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예가라고 하는 불교 가요를 전파했대요. 이 무예가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전해지지 않아요. 미상인데 가사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무예가의 존재는요, 삼국유사와 그리고 파한집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유래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효의 세 번째 업적 저술활동 살펴볼게요. 자, 신문화쟁론, 대승기 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신문화쟁론은요, 불교의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을 10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저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승기 신론서는요, 중국 당나라 마명이라는 사람의 저서를 해석한 주석서예요. 원효가 직접 해석을 한 거죠. 자, 이 대승기 신론서는 초주갑인자라고 하는 활자로 인해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이에요. 자, 그리고 이 대승기 신론서는 불교학 그리고 조선 초기의 고활자본의 연구에 굉장히 큰 의의를 가져다주는 저서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금강산매경론이 있습니다. 자, 대승의 진리를 논한 주석서. 얘도 해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승이라는 말은요, 중생, 즉 세상 속에 생사만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중생들을 내가 건져내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대승이라고 하는데, 그 대승의 진리에 대해서 논한 해석서예요. 굉장히 불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해석서겠죠?
자, 원효의 저술 활동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원효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저술 활동을 이끌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일심사상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그 원효의 유명한 말이 있죠. 원효가 당시 당나라 있죠.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하던 찰나에 잠깐 쉬기 위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잠깐 나와서 어떤 물을 마셨는데 그게 너무 달고 맛있었대요. 자,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이 무엇이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 해골물이었다 라는 걸 알고 원효가 그 자리에서 막 속을 메스꺼워했다라는 설화가 전해지죠. 이 설화는 사람은 뭐든 마음먹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겨주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원효의 관련 문화유산을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 사진은요, 우리 저술 활동에서 배운 신문화쟁론이라고 하는 저서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신문화쟁론은요, 목판본이에요. 목판본이고 화쟁 사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 화쟁 사상이라는 것은요, 대립, 갈등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여겨서 그걸 통합 및 조합시키려는 사상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옆에 있는 이 문화유산은요,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서 다룬 대승기 신론소의 실제 사진입니다. 자, 대승기 신론소는 2011년 4월 29일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경상남도 양산시 대성암에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이제 그럼 원효와 관련된 사료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는 원효의 행적과 불교 사상에 대해서 다룬 사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사가 태어나서 어릴 적 이름은 서당이라고 했대요. 우리 아까 설소당이라는 이름을 배웠었죠. 자, 서당이고 제명은 신당이다. 처음에 어머니가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기가 있었는데 해산하려고 할 때는 오색 구름이 땅을 덮었다. 이때가 진평왕 39년인 대업 13년 정축년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총명이 남달라 스승을 따라서 배우지 않았다. 그가 사방으로 다니며 수행한 전말과 널리 교화를 펼쳤던 크나큰 업적은 당전과 행장에 자세히 실려 있다라고 합니다. 원효의 총명함이 정말 남달랐대요. 자, 원효가 이미 계율을 잃어버려 설총을 낳은 이후 속인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하였다. 우연히 광대들이 놀리는 큰 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였다.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 무해이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문구에서 이름을 무해라 짓고 이에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예가겠죠. 자,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온 마을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를 칭하게 되었으니 원효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원효가 실시한 불교의 대중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사료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원효라는 승려가 신라의 불교 대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술 활동에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배워볼 수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 원효의 프로파일 보고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보다도 원효를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프로파일 보고로 찾아오겠습니다.